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오늘은 초역세권의 두 곳, 무조건 오른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초역세권의 입지적 가치가 높은 곳에 분양 예정 물량 두 곳을 알려드릴 거고요. 무조건 오르는 지역들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인프라가 확충되고 그리고 교통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하철역들이 생기는 곳들 그리고 지하철 역세권의 아파트들이 아마 가치가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치가 있는 아파트, 역세권의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2012년도, 13년도에 그 오프라인 강의를 한참 했을 때는 어떠한 내용들을 좀 다루었냐면 지하철 노선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지하철 노선의 끝부분에서 확장이 되는 그런 공간이 어디로 연결될지를 한번 예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지하철 노선이 끝나는 곳에서 연장 개통이 되면서 새로운 택지개발 지구들이 생기게 되고 역과 역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신규 노선들이 확충될 수 있는 곳들을 눈여겨봐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년이 지난 지금 많은 노선들이 생겨났죠. 또한 10년이 지난 지금 이제 내년에도 이런 역들이 개통될 곳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벼 있는 공간들이 보여요. 벼 있는 공간들. 이런 공간들이나 끝나는 지점의 공간들, 이런 끝나는 지점의 역사들, 벼 있는 공간들은 추후에 지하철 노선들이 확충되게 되는 곳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 지하철 노선만 보고도 앞으로 어떠한 지역들이 개발이 될 수 있을지를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지역들 주변의 토지라든가 또는 그렇게 서울로 직결할 수 있는 노선들이 생겨날 수 있는 곳들이 어딘가를 좀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하철 노선도가 100% 부동산의 가격을 상승시킨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주 근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단순히 교통의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지하철 노선들이 확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직주 근접의 일자리 수요가 적기 때문에 학군에 대한 가치가 높은 반면에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 학군의 가치도 높지만 서울로 직결하는 일자리의 노선들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이제 쓴 칼럼의 내용인데요. 1억씩 오르고 있는 곳, 이곳에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제 내년까지 22개의 철도 노선이 개통을 하는데 그 중에 3가지 노선, 핵심적인 노선을 제가 칼럼으로 남겼습니다. 임성배 부동산 스터디 클럽이라고 하는 펜딩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면 이 글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의 개통 노선을 말씀을 드리면 소사 대곡선이 2020년 개통 예정이었으나 미루어져서 이제 올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서울로 직결하는 노선들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로 직결하는 노선은 아니에요. 소사역에서 대곡역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중간중간에 이제 환승하는 역사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곡역 같은 경우에는 대곡역의 GTX-A와 경의중앙선이 환승을 하고요. 능곡역 같은 경우에 경의중앙선, 그리고 김포공항역 같은 경우에는 5호선과 9호선, 그리고 김포 골드라인 공항철도가 환승을 하게 됩니다. 또한 원종역 같은 경우에는 원종 홍대 입구역이 예정되어 있고요. 부천 종합운동장역 같은 경우에는 7호선을 통해서 강남권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소사역 같은 경우에는 1호선에 환승이 가능해요. 그래서 서울로 바로 직결하는 노선은 아니지만 이 노선이 이제 곧 개통을 하고 이러한 곳들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소사역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가격이 지금 현재 오르고 있고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렇게 개통이 될 곳들에 선진입을 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이러한 노선들이 생기는 곳들을 지금도 눈여겨보고 있을 겁니다. 내년에도 개통하는 핵심적인 역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지하철 노선도를 꼭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울로 직결하는 초역세권의 아파트들 그리고 분양하는 그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로 직결하는 초역세권의 아파트 물량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이라고 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1063세대 중에 일반 분양 631세대, 지하 7층부터 지상 48층에 주상복합 형태로 아파트가 건설이 되게 됩니다. 총 6개 동 중에 3개 동이 이제 분양을 하는데 74제곱미터부터 138제곱미터의 대형 평형까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감도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한강변을 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세대는 한강에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구의역 초역세권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서울의 핵심적인 입지에 가치가 있는 아파트 물량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조감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파트 외에도 여러 가지 복합 업무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는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업무 시설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호텔, 업무 시설이 들어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복합몰,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구의회, 그리고 5번에는 광진구청, 그리고 6번에는 보건소가 들어오고요. 3개의 아파트 동이 같이 혼합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이 우측편에는 이제 행복주택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파트의 입지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파트 단지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업무 시설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직주 근접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입지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2호선 구의역 초역세권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업무 시설들도 같이 밀집해서 있지만은 구의역의 초역세권이라는 장점하고, 그리고 한강변을 끼고 있다는 장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인근 거리에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광화문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강남권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이 가능한 여러 곳들의 접근성이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아파트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갈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지금 현재 분양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분양 가격을 참고해서 분양 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역 롯데캐슬의 위치이고요. 구의역 초역세권의 입지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레미안 프리미어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년 된 아파트인데 35평의 실거래 가격이 12억 원, 그리고 자양동 우성 1차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아파트인데 21평이 7억 5천만 원, 그리고 한강변 주변에 있는 현대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6평의 실거래 가격이 9억 6천만 원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초역세권의 아파트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의 분양가가 나오면 이 아파트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초역세권의 아파트는 DMC 가재울 아이파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조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283세대 중에 일반 공급 92세대, 지하 3층부터 27층까지 총 3개 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제 세대가 좀 작다는 단점이 있고요. 59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로 이루어진 아파트 물량인데 지금 현재 일반 분양의 물량은 59제곱미터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입주 시기는 2025년 8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입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가재울 뉴타운에 있는 가자역의 초역세권의 아파트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한정거장을 이동하게 되면은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그리고 이제 상암 DMC의 직주 근접이 가능한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산역에서 이제 한정거장 더 가면 세전역이 있는데 세전역 같은 경우에 서부선이 또 예정되어 있죠. 또한 이 가자역 같은 경우에는 홍대 입구, 지하철 2호선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것을 봤을 때 핵심적인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이 세대수가 작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전용 5구제곱미터만 일반 분양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평형대의 실거래 가격을 보게 된다면 바로 옆에 이제 DMC 파크뷰 자이가 있는데요. 9년 된 아파트의 24평 실거래 가격이 9억 9,70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월드컵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23평이 이제 10억 원. 그리고 바로 인근에 있는 DMC 레미안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는 이 대단지 아파트가 26평실 거래 가격이 이제 8억 4,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또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의 초역세권의 DMC 마포 청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2평이 7억 3천만 원까지도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입지가 초역세권의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게 된다면 관심을 갖고 볼 만한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2곳, 예정인 곳을 알려드렸고 이제 지하철 역사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서울로 직결되는 노선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초역세권의 분양 물량들 많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잘 공부하셔가지고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